학생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이해입니다. 학생 여러분,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인 저의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공무원, 그 다음에 변리사를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특허사무소에서 특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의 이해입니다. 왜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특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권의 핵심은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은 일찍이 많은 특허 분쟁을 하면서 많은 해외 특허 비용이 소진이 되고 기업 경영의 애로를 느끼면서 특허 경영을 선포하고 특허 경영을 거의 20년 전부터 특허 경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물론 좀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허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면, 특허는 지적 재산권의 이제 산출물인데 특허의 특성은 첫 번째 공개주의입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루려면 특허 기술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기술의 공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요건은 선행기술과 유사하더라도 기존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종래 기술에 비해서 더 나은 어떤 효과,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이제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프랑스 같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무심사주의는 일단 접수만 받고 특허 악유라든 특허 분쟁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2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특허 독립의 원칙은 각 국가에 이제 진입을 해서 각 국가마다 특허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무형자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은 뭐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자산이 되겠고, 특허나 지식재산권, 저작권 같은 이런 이제 무형자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계학자 레보에 의하면은 기업 가치의 80% 이상은 특허 등 무형자산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기술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퀄컴의 이제 CDMA 이동통신 기술은 미국의 퀄컴사라는 회사에서 먼저 이제 특허로 권리화를 해서
막대한 로열티를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모든 이동통신 회사들이 막대한 로열티를 퀄컴사에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특허가 끊임없이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허 분쟁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적석 카메라의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어떤 적석 카메라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약 99.2억 달러를 배상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과 애플은 장기간 스마트폰 특허 분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가 뭐 5.5억 달러 배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배상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송비가 엄청납니다. 분쟁을 하게 되면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의 페이스와 도요타의 이제 특허 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라이드 섬유의 듀폰과 코롱, 이러한 특허 분쟁이 끊임없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이제 연구 결과든 특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허 괴물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들 같은 특허 전문회사, 특허 사무소나 특허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이나 기업 경영은 하지 않고 특허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회사의 특허를 정밀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PE라고 하는데 Non-Practicing Entity라 해가지고 특허 괴물은 그 비제조 특허 전문회사입니다. 저희들 같은 특허 사무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성이 거의 피소 건수가 200건이 넘습니다. LG도 200건이 넘고 현대기아차도 60여 건. 이런 특허 괴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수익 모델을 취하냐면 이 괜찮은 만약에 글로벌 회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스마트폰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전문 회사에서 특허를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제 연구소 이런 데는 기술 이전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특허권을 매입도 합니다. 매입도 해가지고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이제 뭐 수백 개를 만드는 거예요. 수백 개를 만들어서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이런 글로벌 이제 대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면 특허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기 때문에 거의 특허 침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이나 구글이나 글로벌 회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챙깁니다. 수천억을 챙겨서 몸 발명자와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괴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허 괴물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들 같은 특허 전문가가 수십 명이 모이면은 어떤 회사도 상당한 경영 애로를 아니 그리고 여담이지만 애로가 정밀 분석을 해서 이제
공백 특허라든지 이런 그 특허 권리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 괴물도 지금 등장하고 특허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분리해서 어떤 기업 경영이나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반드시 우리가 이공학을 전공을 하든지 우리 실생활에서 특허와 항상 연관을 지으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고 우리가 기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특허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대리하는 업체들도 이러한 특허 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잠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 뭐냐, 지적 재산권이 뭐냐 하면 그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얻어진 모든 창작물을 지적 재산권이라는 지적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저작권은 뭐 소설이나 그림이나 이런 이제 정보통신부 소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요 네 개가 이제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이제 소관이고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최근에 이제 어떤 지적재산권으로서 이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제 우리 자동차 예를 들면은 특허는 자동차 엔진 같이 이제 어떤 자동차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원천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기술적 그레이드가 약간 낮은 기술이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자동차 백미러라든지 도어라든지 이런 이제 특허보다는 약간 그레이드가 낮은 기술로 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특허는 20년간 이제 보호가 되는데 실용신안은 1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자동차 외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외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디자인을 하고 상표라는 것은 자동차의 명칭이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의 명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학생 여러분 이런 이제 황당한 발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이라는 게 뭐 특이하게 우리가 뭐 아주 고도의 뭐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불편한 걸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거라든지 발명은 항상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직무 발명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 발명은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발명한 거는 이제 본인이 특허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진흥법에서 직무 발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때 한 발명은
대부분이 이제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은 이제 직무 발명이 됩니다. 그럼 직무 발명이 되게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주어지는지 이런 것도 아시면은 나중에 취직을 하든지 발명을 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관련 사실과 관련해서 책임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우리가 하게 되면 발명자한테 회사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 금액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일본 니치어 화학과 이제 청색 LED를 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교수는 니치어 화학으로부터 일본 법원 1심의 판결이 이 니치어 화학은 나카무라 교수에게 2,200억을 이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사례로서 이제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으로 법원에 판결이 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취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직무 발명이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는지 우리 발명진흥법에서 이 규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은 종업원,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 공무원, 그러니까 종업원은 뭐 대부분 이제 취직을 하면 종업원이죠. 그렇죠? 법인의 임원이라는 것은 심지어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발명한 것도 직무 발명한 겁니다. 또 공무원,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교직원들이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공무원이고 일반 정규직원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나 이런 법인이 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제 공무원이 이제 발명한 것이 이제 성질상 어떤 그 법인의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이제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바이오 발명을 했다. 바이오 쪽에 발명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직무 발명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상 그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이제 행위가 그 종업원이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때 스마트폰 관련 연구를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 연구를 쭉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어느 특정 부분을 개선하면은 돈이 되겠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래 해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와서 창업을 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경고장이 날아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직무 발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연구를 하다가 그 기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나와가지고 뭐 A라는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술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벤처 창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은
이제 과거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하고 이런 직무 발명 관련한 소송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고 A라는 중소기업에 있다가 그 발명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걸 들고 나가서 똑같은 이제 업을 하는 동종업계 B라는 회사에 가서 그걸 그대로 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제품을 완성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A 회사 걸 가져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연구원하고 이런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많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직무 발명 관련 이제 소송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삼성전자에 있다가 이 스마트폰 기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그럼 삼성전자에서 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창업한 벤처 기업에서 완성을 했느냐 그것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삼성전자에서는 조금만 그냥 개념적인 것만 연구를 하다가 내가 창업을 해서 벤처 기업에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의 판례는 법원에서는 이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상식적인 거기도 한데 발명을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했느냐 아니면은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 10%만 하다가 완성을 했는데 나가서 90%를 벤처기업에서 다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 10%는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법원은 발명을 실질적으로 완성한 어떤 그, 어, 그, 그 회사라든지 이제 완성한 그 발명자가 갖는 걸로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학 교수 발명이 교수님들의 발명이 직무 발명이냐 요즘은 이제 산학협력단이 생겨서 이제 악유거리가 없지만은 산학협력단이 막 생기기 그 전에는 뭐 악유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는 임용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도 뭐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연구 시설들도 본인 개인 게 아니고 대학에서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물론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장비나 이런 걸 어, 따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교수님들도 대학 소속이 아니고 교수님이라는 신분이 없으면은 그런 프로젝트도 뭐 따온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는 악용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왜 그러면 산단이 권리를 다 가져가느냐, 내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약간 악유가 있었는데, 뭐 산학협력단이 생기고 나서는 뭐 이런 분쟁이 없긴 한데, 교수님들 발명은 직무 발명이고, 그러면은 산학협력단의 이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고, 이제 교수님들은 그에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직무 발명의 보상 규정의 필요성은 어, 종업원과 이제 이 사용자 회사와의 어떤 상생관계다. 그래야 이제 보상을 해줘야 이제 그 종업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회사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제 뭐 직무 발명 보상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어, 이 직무 발명 보상은 회사의 규정이 없어도 발명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만약에 종업원이 이제 요구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를 퇴직해 가지고 이제 직무 발명 보상 금액이 큰 경우에 LG나 삼성을 퇴직해 가지고 직무 발명 보상해 주라는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상 안 해주면은 법원에 청구를 하면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회사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종업원만 이렇게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도 상생 발전하자는 거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원 보상, 경력 보상 모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보상이라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건 LG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LG에서 이제 직무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난 특허를 이렇게 이제 특허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특허가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명한 특허가 처분이 된 거예요. 처분. 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외국 회사에다가 외국 통신회사에 팔은 거예요. 그럼 판 금액이 있겠죠, 그죠? 판 금액이. 만약에 뭐 판 금액이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에 뭐 5%면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정도는 발명자한테 보상금으로 LG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연구자가 지금 소를 제기해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서 처분 보상을 주라 이런 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발명진흥법에서 우리가 발명을 장려하고 우리 국가 산업 발전을 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용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발명 동기가 더 부여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또 회사 발전하고 또 발명자는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규정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 출원 맹세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발명은 우리가 뭐 기본 발명, 원천 발명, 개량 발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뭐 용도 발명 뭐 이런 게 있는데 물건은 뭐 만약에 기계나 기구 장치, 방법은 시계열적인 어떤 순서에서 이제 방법적인 발명이 있을 수 있고 용도 발명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는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주체적 요건은 이제 발명자와 그 승계인만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
직접 발명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승계인이라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가져야 되고 절차적인 요건은 우리 특허법은 절차법으로서 절차적인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특허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진보성 판단의 이제 구체적 요건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이런 규정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 특허 이제 심사 절차를 보시면 특허 심사 절차는 출원, 그 다음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이제 심사관이 이걸 이제 심사를 해서 등록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런 절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절차는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특허청 심사관의 실제 심사 단계고, 이 심사관의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에 이제 심판을 제기하고, 심판원에 이제 불복하면 이제 2심에 해당되는 특허법원, 대법원 이런 신결 구조로 이렇게 한 3심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출원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출원은 우리 특허 독립의 원칙에 아까 파리 조약에서 특허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1년 이내에 이제 그 해외에 진입을 해야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외 출원 방법은 그냥 각 개별국에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PC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데, PCT 조약국에 가입한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PCT 출원이라는 거는 그 어떤 동시에 그냥 200개 국가 정도 되니까 PCT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그래서 개별국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이 200개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이제 이제 동시에 일본 들어갈 건지 미국 들어갈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선택 기간이 30개월. 그러니까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인데 2년 7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 방법은 일반 해외 출원과 PCT 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두 번째 강의는 특허 명시서 작성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